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내가 27살에 개그맨이 돼가지고 34살까지 개그맨 하면서 옥션 마케팅 팀 대리였어요. 두 개를 동시에 하고 밤무대 4군데씩 뛰고 하루에 그러니까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생각해보면 나 3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7년 만에 서울에 집을 2채나 사고. 그럼 지금 하시는 매장은 그러면 매출이 잘 나오는 건가요? 첫 해부터 연매출 10억 넘게 찍어서 나 10년 동안 10억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국수가 은근히 장사가 잘 되네요. 내게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면 장사 하려면 일단 면은 쫄깃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힘든 거 해라. 알려줘도 안 한다. 만약에 대표님이 냉 2개 시켰잖아요. 그럼 거의 앉을 때쯤에 나와요. 첫 음식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아, 면이 계속 삶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니까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진짜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거를 보이게 해놔라. 이렇게. 왜냐면 연예인이 식당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얼굴 사장 뭐 이런 게 많죠. 나는 내가 직접 한다. 아, 손님분들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하셨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게 그냥 몸에 배어버려 가지고 뻔한데 사람들은 뻔한 거를 안 해. 뻔한 거 그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더 편하게 할까. 몸이 힘든 게 마음이 편합니다. 내 몸이 힘들고 정신이 행복한 게 낫죠. 몸 좀 편하고 손님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하면서 정신이 괴로운 게 나는 더 짜증나는 거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잖아. 그리고 식당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다 알잖아. 아니 다 알아 그냥 누구나.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공부도 어떻게 하면 10등 안에 드는지 알아. 예습 복습 교과서 위주로 철저히 하면 돼.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청 크시네요.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네.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네. 아, 네네. 고양이는 안 무서워하죠? 아, 예, 저는 뭐 예, 고양이 저기 혼자 놀고 있어서. 네. 아, 우리 고양이도 한번 찍어주십시오. 고정아 인사해. 아, 고양이가 박스 안에서 쉬고 있네요. 예, 집을 사줘도 네. 박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집이 엄청 넓네요. 예?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나 사신 거예요? 5년째? 아, 5년째. 네네네. TV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영업자 사장님으로 이렇게 출연하셨잖아요. 네네네. 준비해서 바로 가게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에 도서관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이 466일째인데 매일 올리는 영상이 있어요. 네. 매번 책 읽은 거를 제가 좋았던 거를 짤막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외치는 거. 긍정학원. 나는 뭐를 했다. 이미 이뤘다. 뭐 할 것이다. 이러면 안 돼. 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해서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원래 원본은 이거고 네. 집에 책이 엄청 많네요. 원래 이제 이게 제 3번째 책인데 내가 2번째 책으로 1억을 버는데 5년 걸렸거든요. 1억을 버셨어요. 책만으로. 근데 내가 이거는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쓸 때부터 계속 1년 동안 외쳤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렇게 계속 외쳤거든요. 처음엔 믿음이 안 갔었는데 계속 외치다 보니까 우리 뇌가 속아요. 처음에는 에이 내가 무슨 베스트셀러 작가야 하다가 한 3달 지나니까 부덤덤해지기 시작하고 또 3달 정도 지나니까 약간씩 믿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또 한 3달 지나니까 완전히 그냥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야. 또 책을 냈거든요. 그 전에 5년 걸렸거든요. 이걸로 1억 버는데 5개월 걸렸어. 지금 책 홍보하시는 거죠? 네, 그럽니다. 이 책이 잘 나가니까 예스24에서 리커버를 만들자 해서 영장본으로 이렇게 책 홍보라기보다는 긍정학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466일째 지금 매일 하는 거예요. 보통 몇 시까지 출근하시는 거예요? 재료 준비를 해야 되면 한 8시 반까지는 가야 되고 오늘은 많이는 안 해도 되니까 네. 오늘은 한 10시까지 가면 됩니다. 요식업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인가요? 메밀국수 한 지 한 10년 넘었고요. 고기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1년 다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메밀국수 10년, 고기 1년이잖아요. 얘네 둘을 합쳐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돼지고기에 싸먹는 냉면 있잖아요. 그거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소고기에 싸먹는 명품 메밀국수. 근데 가격은 9,900원밖에 안 한다. 이거 소고기를 주는데 9,900원이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시려고 하시고 발전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네, 왜냐면 교통사고가 2005년에 엄청 크게 났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야 이틀 그리고 1초 후부터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유언하라 그래갖고 나 유언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과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결과가 오기 전에 죽어. 내가 500억을 벌어야겠다. 나는 이런 목표가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놀아도 보고 아무것도 안 해보기도 하고 음. 근데 가장 재밌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고 그게 또 남들한테 이로움을 주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그거는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뭐가 어떻게 오든 저는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왜? 그 전에 죽어요. 내가 그걸 경험을 해봤잖아. 그때 34살이었거든요. 내가 27살에 개그맨이 돼가지고 34살까지 난 개그맨 하면서 옥션 마케팅 팀 대리였어요. 두 개를 동시에 하고 밤무대 4군데씩 뛰고 하루에 그러니까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생각해보면 나 3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7년 만에 서울에 집을 2채나 사고 그러려면 얼마나 잠 안 자고 살아야 되겠는지 그렇죠. 노력하고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눈을 떴더니 병원에서 이틀밖에 못 산대. 아무것도 못 누려보고 그냥 참고 살았단 말이야. 막 참고 살았지. 뭔가 돈 벌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좋은 날이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개그맨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자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방송국에서 오라면 가야 되고 집에 못 가게 하면 뭐 새벽 3, 4시까지 못 가고 그렇죠. 그게 좀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더 내가 하루하루가 행복한 게 있을 거다. 코미디 안 하겠다 하고 나와서 이제 자영업에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학원을 간 거예요. 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내가 2005년에 사고 났는데 메밀국수집이 오픈한 게 2014년이에요. 10년 동안 준비를 한 거죠. 그전에는 한 4개 정도 말아먹어봤는데 감자탕집 했다가 네. 말아먹고 문천식 씨랑 리츠칼튼 호텔 맞은편에 실내 포장마차 했다가 망하고 신길동에 골프 연습장 1층에 식당 했다가 그 계약을 다 장사가 잘 됐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계약을 잘못해서 예. 뭐 또 레시피를 잘 몰라서 뭐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왜 우리 골목식당 보면 백종원 아저씨가 네. 막 승질낼 때 있잖아요. 맞죠. 제일 많이 승질내는 게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기본을. 네. 오픈했냐고 그게 나였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매장은 그러면 매출이 잘 나오는 건가요? 문 여는 날부터 잘 됐어. 첫 해부터 연 매출 10억 넘게 찍어서 코로나 때 오히려 우리 매출이 늘어갔고 막 한 12억 넘게 찍고 나 10년 동안 10억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국수가 은근히 장사가 잘 되네요. 내게 그런 거죠. 어디 전체적으로 다 막국수로도 매출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구나. 그럼요. 요식업을 하면 네. 회전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회전율. 맞죠. 어떤 요식업의 책들을 읽어보면 꿈의 회전율이라 그래서 10바퀴라 그래서 10바퀴. 맞아요. 솔직히 10바퀴를 돌릴 수 있는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제 가게는 여름에 주말에 네. 15바퀴 이상 돈 적도 많아요. 테이블이 몇 개인가요? 32개. 어마어마하네요. 네, 32개인데 네. 15바퀴를 넘게 도니까 네.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죠. 그럼 빨리 한번 가서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예, 이거 영상은 한 15분 정도 나올 건데 네. 벌써 15분을 찍어가지고요. 지금 네. 예, 역시 네. 예, 전직 뭐 지금도 개그맨이시지만 네. 프로 개그맨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아, 금방 하시네요, 머리도. 예, 그럼요. 근데 오늘 저도 막국수 한번 맛 좀 볼 수 있나요? 가면? 네, 뭐 10,000원 내시면 당연히 먹을 수 있죠. 아니, 사달라는 의미로 제가 막 여쭤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내가 또 네. 한 그릇 말아줘야죠. 일산이면 여기서 말이 먼가요? 이게 원래는 네. 거의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뚫렸어요. 네, 고속도로 나오자마자 우리 가게까지 250m? 아, 그래갖고 지금은 35분? 근데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도서관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466일째 이렇게 매일같이 하신다는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운동도요. 우리 몸이 운동복을 사야 되는 이유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신어야지 뇌가 네. 이 새끼가 운동하려나 보다라고 알아서 몸에 운동 효과가 있대요. 네. 아. 예를 들면 양복 입고 일하다가 네. 막 뛰잖아요. 네. 그러면 운동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일한다고. 일한다고 생각해갖고 아. 더 지쳐. 기분이 안 좋고. 아. 편한 걸 떠나서. 음. 근데 도서관을 가잖아요. 그러면 뇌가 네. 뭔가 얘가 창의적인 뭔가를 하려나 보구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책도 읽는데 그냥 오늘 하루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뭐 휴먼 스토리 찍고 네. 끝나고 나 오늘 4시에 강의가 있어요. 네. 4시에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다시 이거 새로 만든 브랜드 가서 또 하고 아, 또 일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정리해 놓은 거랑 그냥 일어나갖고 막 양치질하고 막 늦었다 이러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 하루에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뭐든지 네, 옷을 네. 갈아입으면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불을 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와닿아요. 그죠? 근데 그냥 책에서
이불을 개라. 어. 성공한 사람들은 이불을 갠다. 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금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맞아요. 대로 그러니까 와닿네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불을 네. 갠다는, 그러니까 이불을 개라만 해놓고 말을 안 해주니까 이불을 개면서 네. 우리가 막 늦게 끌려가고 막 양치질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버리면 예. 이미 지지 끌려다녀 하루를. 근데 이불을 갠다는 거는 네. 안 가. 지금 출발 못해. 이불을 갠다는 지금 15분 영상인데 20분째 찍고 있어요. 갑시다. 자, 이불을 갰으니까. 네, 자, 이불을 갰으니까. 바지 입고 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양이 찍고 계세요. 네.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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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양이는 인터뷰도 잘, 예. 대답을 잘하는데요. 예. 냥. 개그맨 집에 사는 고양이라. 그러면 다 했고. 뭐 찾으세요? 핸드폰. 아, 아까 전화 받은 다음에 여기다 놔뒀나? 가게는 언제 가시는 건가요? 아, 여기 있다. 아니,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제 루틴을 방해하셔갖고 지금. 차 타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2002년부터 횟수로 22년째 이 브랜드의 차만 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진짜 사연에 있습니다. 박명수 씨가 무리해서라도 이 차를 사라. 람보르기니 아닌가요, 이거? 이거죠. 아, BMW. 네, 우리는 이제 반무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박명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명환아, 내가 이 차 타봤는데 죽진 않아. 너도 반무대 하려면 이걸 타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좀 무리해서 해도 너는 열심히 사니까 충분히 할부 갚을 수 있으니까 사,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진짜 2002년에 박명수 씨 말 듣고 샀어요. 그때부터 그냥 이 브랜드를 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항상 출근하시는 기분은 좀 어떤가요? 진짜 설레. 대기업 총수들 자서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정주행 회장이라든가 일본에 와스시다 고노스케 이런 사람들 책 읽어보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슴 설레며 회사로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설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것도 좀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게 그냥 몸에 배어버려 가지고 안 될 거라는 불안감이나 이런 게 사라졌어요. 손자병법 보면 전쟁의 가장 좋은 형태가 이겨놓고 싸워라. 그러려면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거기 보면 547개라는 게 나와요. 12가지를 체크를 해봐라. 지금 휴먼 스토리도 예를 들면 547개를 딱 대입해가지고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네. 아,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막국수집을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개그맨으로 잘 하다가 드라마로 진출해갖고 드라마도 잘하고 있었어요. 회신이라는 드라마 찍고 올라오다가 우리 매니저가 190km로 달리다가 박았어요. 그때 죽음 앞에 가가지고 내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좀 너무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앞으로는 끌려다니면서 살기 싫다.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한테 묻기 시작했고 내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의 길로 뛰어들었고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책이 저절로 읽어지더라고. 유튜브 뭐 테드 강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책밖에 없었어. 궁금하면 책 봐라.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럼 뭘 할까? 잘하는 거 하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도 그림 잘 그리는 애는 1학년 때부터 잘 그렸잖아. 나는 7살 때부터 밥 요리를 잘했어. 우리 엄마부터 해서 요식업만 한 50년 했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그래, 어차피 우리 요식업 했고 잘하는 거 하자. 그럼 뭘 할 거냐? 유행 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흑당 밀크티, 마라탕 좀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를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가 음식을 하나씩 지워간 거예요. 지우고 내가 이겨놓고 싸우라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장사할 수 있는 물론 12달 다 잘 되면 좋은데 내 머릿속에는 그런 아이템이 없는 거야. 책을 읽으면서 지구온난화, 여름이 길어지니까 이왕이면 겨울 상대보다는 여름 상대가 낫다. 식당 창업하면서 지구온난화 생각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예, 없죠. 다 지워가서 딱 나온 게 진짜 메밀국수만 남아요. 그게 메밀국수였구나. 네, 지구온난화로 여름까지 결정을 해버렸네요. 네, 그런 계기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게 도착하시면 어떤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면 먹고요. 육수 끓이고 오늘은 요거 2개만. 그리고 11시 한 반 좀 넘어서부터 주문 받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서빙도 하고 상도 치우고 다 합니다. 지금 연매출 12억이면 거의 한 달에 1억 정도는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일산 외진 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매출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처음에 우리 후배들이 선배가 오픈했다고 왔잖아요. 네. 오면서 북한이냐 가도 안 나오냐. 처음에는 우리 가게랑 우리 몇 개 말고는 다 허허벌판이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명환이 형 또 이번에 몇 억 날렸구나. 너무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일부러 외져도 괜찮다. 그리고 메밀국수는 특성상 20분 30분 운전해서 무조건 온다. 주차장만 넓으면 된다. 판단을 했던 거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게 도착하기 전에 1화가 끝날 것 같아요. 한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좀 스타일이 앞에 메시지를 다 얘기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이러고 가게 가면 별거 없습니다. 가게 가면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없어. 그냥 뻔한데 사람들은 뻔한 거를 안 해. 뻔한 거 그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더 편하게 할까. 몸이 힘든 게 마음이 편합니다. 내 몸이 힘들고 정신이 행복한 게 낫죠. 몸 좀 편하고 손님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하면서 정신이 괴로운 게 나는 더 짜증나는 거야. 올까 안 올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오고 못 베기지. 그렇게 할 수 있어. 휴먼 스토리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너네가 안 본다고? 내가 도끼 형 잠깐만 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 그냥 정석 플레이를 하면 돼요. 누구나 다 아는 방법 있잖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잖아. 그리고 식당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다 알잖아. 맛있고 싸고 우리 다 알아 그냥 누구나.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공부도 어떻게 하면 10등 안에 드는지 알아. 예습 복습 교과서 위주로 철저히 하면 돼.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서 유튜버들도 대표님도 빨리 뭐가 이루어졌다라고 편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이런 성과는 나는 인정하는데 모든 유튜버들이 그거를 이제 되게 빨리 이룬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노력 과정들이 좀 덜 담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네. 친구들이 조금 노력은 합니다. 그거 보고 막 열정이 생겨서. 근데 왜 나는 빨리 결과가 안 나타나냐 이러면서 빨리 포기해버린단 말이야. 태양이 아침에 뭐 7시 반 해 뜨는 시간이 돼야 해가 떠오를 거 아니야. 근데 새벽 3시에 안 떠오르잖아. 그거 안 떠오른다고 안 할래. 해 뜨는 거 안 기다릴래. 이러고 가버린다. 포기하고 가버리면 거기에 해가 뜬다 나중에. 그 과정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명언인데요. 이건 책에 나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지금 만든 철학입니다. 휴먼 스토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얘기죠. 너무 방금 와닿았는데 아까 오기 전에 인스타로 보신 거 아니에요? 야 너무 좋은 말씀 났습니다. 이 영상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실 텐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만 사장님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잘 갖고 장사를 하려면 어쨌든 마음가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가 진짜 깨달은 거예요. 자영업자 네.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1순위를 너무 돈만 많이 벌겠다, 오로지 돈을 벌겠다 이러면 하루하루가 지쳐 힘든단 말이에요. 2순위로 좀 누르고 네. 이게 연습하면 돼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돈 번다를 좀 2순위로 누르고 내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를 잣대로 자꾸 해보는 거죠. 그래 일단 맛있게, 1번은 맛있게, 그래 오케이. 2번은 그러면 내가 좀 덜 남기고, 나는 그 사기 열전이라는 책을 읽고 20%만 남겨야겠구나. 왜냐면 그 2500년 전에도 30% 이상 남긴 놈들은 쌍스럽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인생의 말년이 좋지가 않았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인간 사는 게 똑같거든. 무릇 상인이라 하면 네. 5분지 1의 이윤을 남김이 마땅하다 네. 라고 사마천이 쏘는 이유는 네. 20% 정도 남기면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 진짜 괜찮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평판 뭐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굳이 욕먹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사는 사회고. 그래서 내가 나는 20%만 남겨야겠다 딱 정했어요. 그래서 10억 매출이면 딱 2억 남기고, 더 남아요 사실. 더 남기려고 하면. 근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재료를 좀 더 좋은 걸 사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집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저한테 뭐라냐면 고사장내에서 밥 먹고 가면 맛도 좋은데 집에 가면 속이 그렇게 편하다고. 이게 좋은 재료를 쓰면 속이 편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돈을 무작정 많이 벌려고 하니까 그게 안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근데 난 20%만 남기겠다. 그럼 이거를 내 음식에 아니면 내 다른 서비스에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는 거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무작정 돈 세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말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해봐야 돼. 야 진짜 맛있지 않냐? 야 그리고 이 집에서 먹고 가면 속이 편해. 인간은 누구나 이런 얘기 들을 때 행복하거든요. 이런 거를 초점으로 돈을 좀 두 번째로 두고 내 음식으로 최대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좀 나눠주겠다. 내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가까이에 분명히 뭐가 있다. 남에게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본인만이 가진 인맥이 아니어도 돼. 본인의 기술이든 그거를 자꾸 내가 음식만 준다는 게 아니고 음식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나는 처음에 이 가게 할 때요, 뭘 해줄게 하다가 나는 지금처럼 나불나불 강의를 잘하니까 나 메밀국수 집에서 초반에 무료 강의를 해줬어요.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어떤 강의를요? 다이어트하고 막 몸짱 되는 네. 운동법.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요리 잘하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네. 아니면 이유식, 이런 건강한 음식 만드는 레시피,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네, 하셨던 그런 거네요. 거를 무료로 해줬어요. 전략은 있었죠. 11시 45분에 강의를 끝내. 점심시간이잖아. 한 번 강의하면 한 3, 40명씩 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한 대가 와서 먹고 갔다고 생각해봐. 그 매출을 안고 시작하는 게 되게 하루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11시 45분에 끝내겠다. 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진짜로. 네. 그냥 왜냐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영업 전에 해야 되잖아요. 9시에 오라 그랬더니 못 오겠다는 거야. 아줌마들이 오는 시간이 10시나 10시 반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하다 보니까 11시 반부터는 이제 손님들이 막 들어오니까 강의를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끝내니까 밥을 다들 먹고 가는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진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먹고 하면 그런 진리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세스 고든이 얘기한 마케팅 비법 중에 공짜를 줘라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업종에 통하는 거야. 그래서 왜 식당에 커피숍 한 개 놔두고 박하사탕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똑같다는 거지. 너무 다른 데도 다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공짜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피숍 한 개 안 해놓으면 왜 이 집에는 커피숍 한 개 없냐고 막 맞아요. 화를 내잖아. 그래서 공짜를 주더라도 그렇게 티 안 나는 공짜를 주지 마. 커피숍 한 개 하지 마. 분명히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자기만 줄 수 있는 공짜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돈을 쫓다 보면 지쳐요. 돈을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안 되지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어느 날 돈이 따라오는 느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1번이 그냥 나는 사람들을 내 음식으로 즐겁게 해줘 보자. 돈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다 보면 돈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옛날 사람들이 네. 돈 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 이유예요. 네. 지금 도착한 건가요? 네. 여기 앞이 다 주차장인 거예요? 예. 엄청 넓네요, 주차장이. 저는 이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든 게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봤을 때 메인 주차장 말고도 네. 그 가게 가면 네. 그 옆으로도 세울 때 있어. 왜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나도 맞아요. 그런 데 아는 데 있거든요. 그 2대 5대 10대가 네. 매출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차장이 생명입니다. 도시에서 한 10분 20분 떨어진 데에서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주차장이 관건이니까 그런 가게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제 가게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개그맨 하셨을 때가 마음이 더 즐거웠나요? 아니면 지금 요식업 하실 때가 훨씬 더 즐겁나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네. 지금이 훨씬 좋죠. 왜냐면 그때는 365일 중에 한 300일은 끌려다니면서 사는 느낌이었고, 지금은 365일 중에 끌려다니는 날은 솔직히 한 5일 정도, 그 중에 하루가 이제 오늘인데 내가 지금 51거든요. 내가 40살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기 싫은 곳을 나를 끌고 간 사람도 없고 뭐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1년 중에 제가 하루를 지금 끌고 갔네요. 맞아요. 지금 사장님을. 2023년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휴먼 스토리에 끌려가는 하루. 와, 가게 엄청 넓네요. 예. 이 가게 몇 평이에요? 78평. 78평. 네네. 가게 깨끗하네요, 가게가. 10년도 넘었는데 매장을 항상 좀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님이신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가족 네. 경영입니다. 가족 경영. 그럼 여기는 그럼 어머님하고 누님하고 다 같이 계신 거예요? 예. 또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든든하시겠네요. 그럼요. 오랜만입니다. 어머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먼 스토리라고 이렇게 손흔 들어주세요. 어머니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네. 이렇게 옷도 너무 예쁘게 입으시고 잘. 네. 진짜? 네, 되게 젊으신데요? 요식업을 한 50년 됐을까요? 50년. 딱 50년 됐지. 그죠? 아드님이 장사를 또 요식업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또 되게 잘하시잖아요. 보면 좀 어떤 마음 드시는지. 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 아들이 해주니까 고맙지. 내 아들이라서 뭐 당연히 잘해 보이지만 또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육수 끓이러 가시죠.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육수를 맨날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네네. 여름 되면 2개에서 하루에 막 2번씩 끓여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용량이 안 돼서 드디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육수 공장. 육수를 만들 수 있는? 네. 이거는 예. 이게 뭔가요? 뭐 모든 프로그램에 보면 저거 진짜 비법 아니야 이러는데 진짜 네. 이거는 진짜 비법이에요? 네네. 50년 100년 된 가게 분들이 네. 하는 얘기 또 있어요. 네. 사실
알려줘도 안 해. 왜냐면 힘들거든. 무, 양파, 마늘 그리고 다시마까지. 지금 이걸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끓이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 2시간 정도. 아 지금 저거랑 요거랑 같은 거네요. 요거는 온육수. 뜨거운 면 먹을 때 맛이 다르네요. 완전 달라요. 오. 요거는 고기 베이스. 요거는 바다 홍게 요런 걸로 그냥 냉육수를 끓여서 주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완전 계열이 다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계고 힘든 단계인데 뭔가요? 반죽을 이제 좀 더 아 이게 반죽이에요? 네, 쫄깃쫄깃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오, 이렇게 해야 돼, 발로. 아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하면 발목이 엄청 아파요. 근데 네, 이거를 네. 포기를 못하는 게 10년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그 면의 탄력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네. 백종원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면은 쫄깃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면 장사하려면 일단 면은 쫄깃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힘든 거 해라. 알려줘도 안 한다. 아 아침 식사 드시는 거예요? 네, 많이 드십시오. 예. 맛있네, 앞으로 목표가 있나요? 요식업은 이제 1억 미만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일도 막 밤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길게 일하면 한 5시 뭐 이 정도까지 해서 딱 목표한 금액 뭐 한 달에 한 진짜 500에서 700만 원 이 정도를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평균 수명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진짜. 우리가 거의 제로에 사는 민족 중에 하나일걸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퇴직하고 한 40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유행 타고 이래서 퇴직금 확 날려버리면 정말 내 삶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좀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싶다. 근데 저의 최종 꿈은 책에 써놨는데 저는 그렇게 돈 벌어서 도서관 짓겠다가 마지막 목표입니다. 아 도서관. 밥을 너무 빨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은 밥을 빨리 먹죠.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면을 뽑으려고 정확하게 6등분을 해서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야니까. 장사하는 건 그럼 11시부터 8시까지면 9시간만 하시는 거네요? 예. 짧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충분하고요. 우리 메밀면이 또 회전율이 좋아요. 뜨거운 거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 남자들은 5분이면 다 먹어요. 입구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선주문이거든요. 만약에 대표님이 냉 2개 시켰잖아요. 저 끝자리로 만약에 좀 여유 있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앉을 때쯤에 나와요. 첫 음식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아 면이 계속 삶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 아까 이게 밟은 반죽인 거예요? 네. 이제 요식업 일이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많이 힘들진 않았나요? 하시면서? 지금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요식업을 오픈하면 된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처음에 2달 동안 무조건 10kg가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다는 걸 알아요. 와, 이 힘든 거를 계속 한다고? 근데 한 2년 지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힘든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진짜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거를 보이게 해놔라. 이렇게. 왜냐면 연예인이 식당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얼굴 사장 뭐 이런 게 많죠. 나는 내가 직접 한다. 아, 그럼 손님분들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최현석 셰프가 왜 소금을 그렇게 뿌리는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괜히 막 이렇게 해요. 괜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예쁜 우리만의 명품 면이 메밀꽃이 피었네요. 네,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둘 다 뜨거운 건데 요거는 약간 맑은 느낌이고 냉비 들깨 만두. 네, 37,000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거 이제 갖다 드릴게요. 어서오세요. 곱빼기 하나요. 예, 냉모밀 곱빼기 하나요. 어서오세요. 아, 핑크 할래, 핑크? 여자는 핑크지. 여기 닦아줄게. 잠깐만. 야, 핑크 앉으세요, 핑크 공주. 손님분들이 금방 차네요. 갑자기 꽉 차버렸네. 이렇게 선불로 먼저 받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음식을 빨리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먹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면이 중면이에요. 근데 삶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앉아가지고 시키고 주문 들어가고 삶는 시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주문을 받고 걸어가시고 앉는 동안에 이미 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회전율에 그렇죠. 엄청 도움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명만 와도 앉아서
뭐 먹을래? 이러면 2분 3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2분 3분이 쌓이면 네. 회전율에 엄청난,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야. 자영업을 하면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빨리빨리 돌아가면 좋잖아요. 커피 자판기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커피 향을 맡으면 뭔가 대화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게 커피의 매력이야. 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커피, 어서 오세요. 커피 자판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포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핑크공주 자리였구나. 예. 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장사하시면 손님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나요? 네, 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네. 제가 하는 가게인지 사실 거의 다 알아가지고. 알고 오시는 거죠? 네. 근데 반반입니다. 네. 겸손하시네요. 23번. 냉육수 이렇게 바로 나가네요. 네. 바로 뭐 이제 비빔 어디실까요? 눈빛이 좀 달라지셨는데. 그럼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은 촉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카운터에서 주문받다가도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 우리 자영업자의 고수가 되는 느낌이 뭐냐면, 카운터에서 이렇게 이 32개 테이블을 쫙 봤을 때 등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손님이 이렇게 팔이 올라올 때쯤에 저분이 뭐가 필요하는지 알아야 된다. 아, 저건 냉육수다. 저거는 단무지가 필요하다. 미리 갖다 드려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거를 느끼고 말하기 전에 미리 손을 등과 동시에 딱 갖다 줬을 때 그 손님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케이. 국밥 2개, 음료 2개. 이건 뭔가요? 오른바가 직접 끓이신 소국밥이 27번.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치울 거 있으면 치우고. 등 근육을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등 근육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다닥 갖다 주려고 지금.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잖아요. 노하우들이 딴 게 있을까요? 손님들이 작은 거에 감동받을 때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 애기 의자, 저는 행주로 닦아주지 않아요. 새 물티슈를 딱 뜯어가지고 일부러 보는 데서 떴습니다. 애기 의자를 겁나 열심히 닦아줘요. 왜냐면 애기랑 온 가족들은 애기한테 잘해주면 다 좋아해. 그 애기 엄마들이 보통 물티슈 들고 와서 닦아요. 맞아요. 닦더라도 제가 닦으니까 냅둬 이러지 마시고, 아무리 깨끗해도 겁나게 닦고, 그 다음에 다시 티슈 2장 빼가지고 물기까지. 닦고. 그리고 밥 먹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한다니까. 결국 고객 감동이네요. 네, 큰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 되게 작은 거에 감동받는다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개인 거 어디 드릴까요? 여기 원래 드셔보셨나요? 예, 먹어봤어요. 맛이 좀 어때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드세요. 이건 뭔가요? 이거 메밀 만두입니다. 아, 피가 메밀로 된 거예요? 네. 피가 메밀로. 고기 만두. 아, 고기 만두. 네. 요것도 진짜 매력이 있어요. 들깨 온면. 아, 이게 들깨 온면이에요? 네, 들깨 메밀국수. 지금 나간 건 뭐예요? 판모밀이요. 안녕하세요. 메뉴 하나. 차가 아직도 많네요. 네. 아직 3월 초잖아요. 네. 이제 25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이제 우리 가게밖에 안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오늘 좀 촬영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리얼로 올 줄 몰랐어요. 보통은 대본을 보내주고 이런 걸 찍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먼 스토리는 정말 짜는 게 없고 리얼을 찍는구나. 편하게 찍었고, 하여튼 휴먼 스토리 보시는 분들에게 노하우라든가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전달됐으면 충분히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네. 돈을 빨리 벌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덫에 빠져요. 요즘은 충분히 이런 휴먼 스토리, 뭐 백종원 아저씨 채널 등등 많은 채널을 보시고 연구하시고 하면 뭐 해답은 얼마든지 널려 있거든요. 서두르지만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면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